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회사 자체보다는 어떤 채용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메스가 어떤 회사인지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부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멘스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독일의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것처럼 지멘스는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기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847년, 그러니까 올해로 딱 165년 된 기업이고요. 전 세계 36만 명의 직원이 193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매출이 지금 735억 유로니까 저희 국내 원화로 하면 한 110조 정도 되는 국민기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일 기업이긴 하지만 저희의 그 글로벌 매출을 보면 독일은 전체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는 조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B2B 기업이고 엔지니어 기술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R&D 투자가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를 보시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R&D가 전체 매출의 한 5.3%, 특히 저희가 헬스케어 분야가 있는데 거기는 9에서 10% 정도, 그래서 굉장히 R&D에 집중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건 글로벌인데 이제 독일을 보시면 요 가운데 15%가 매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는 미국이라든가 아시아, 호주, 유럽 지역 그 외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시는데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부분은 가장 우측에 아시아 쪽, 호주 쪽 시장인데 지금 전체 매출은 현재 20%지만 굉장히 중국, 인도, 특히 한국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린 비즈니스 많이 하는데 지메스가 굉장히 친환경 비즈니스가 많이 한다는 거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매출을 보시면 전체 매출의 한 40%를 친환경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다시 켜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멘스는 크게 4가지 저희가 섹터라고 하는데 지멘스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공장이나 이런 빌딩이라든가 지금 이 빌딩에도 저희 지멘스의 장비들이 안 보이는 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자동화라든가 빌딩 자동화, 공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섹터는 에너지라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스터빈이나 또 최근에는 투명 터빈 그리고 또 전기를 만들어내서 저희가 송변전까지 하고 있는 에너지 부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헬스케어는 왜 여러분 병원 가시면 MRI, CT 초음파 찍으시잖아요. 그런 장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프라 도시라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신문을 보시면 도시에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 관련된 솔루션 예를 들어 철도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그런 쪽만을 따로 모아서 작년 10월에 인프라 도시라는 비즈니스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지멘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한국지멘스는 저희가 전체 한 약 2,3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저희 본사는 바로 여기 옆에 충정로 풍산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은 약 1조 8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멘스가 이제 국내에서 한 60년 정도 됐는데 첫 한국인 CEO분이 오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저희가 향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3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표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분들과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멘스 국내 위치는요. 저희가 공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경주, 포항, 김포, 성남 등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의 국내 대규모 도시에는 저희 지방사무소들이 모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저희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멘스는 B2B 회사지만 독일의 삼성전자 같은 국민 기업이다. 그리고 전기전자 회사긴 하지만 저희가 특히 인재 양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회사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다음으로 저희 인사본부 사업본부 직원분들께서 구체적인 채용 팁을 주실 텐데요. 많이 들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유용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멘스에서 현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구자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전민아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멘스라는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채용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랑 함께 하시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할게요. 아무래도 후배님들이시고 전 또 선배님이니까요. 후배님과 선배님 간의 그런 아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도록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멀티내셔널 컴퍼니, 흔히 외국계라고 하는 이 회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분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외국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왜 외국계를 가고 싶으신지 몇 분들 나는 이래서 외국계에 가고 싶다.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다 자유로운 기업 문화. 그렇죠. 보다 자유로운 기업 문화. 또 몇 분 더 말씀 들어볼게요. 예. 성과 위주. 예, 그렇죠. 또 뒤에 계신 분? 같은 말씀이시고요. 또 몇 분 없으세요? 예, 뒤쪽이요. 해외 진출기에. 예,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전부 다 외국계 기업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계는 다른 공기업보다, 대기업보다는 성과 우선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본인의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그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실예로서 같은 예를 들어 대리 직급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업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 연봉 차이가 있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흔히 같은 대리 직급이다 하면 같은 연봉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다른 걸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성과 위주, 성과가 인정이 받는 그런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는 독일에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저희 싱가포르, 아세안 퍼시픽 클러스터와의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은 문화가 아니라 큰 문화, 글로벌하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외국계 기업, 지멘스의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의 채용 스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용 스텝과 똑같죠. 서류 전형, 실무 면접, 역량 면접, 인적성 검사 및 신체 검사, 그리고 채용 확정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기간은 보통 저 위에 나와 있듯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포지션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서 저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 총 포함해서 2주에서 3주가 저희로 목표로 잡고 있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 동안 이 다섯 가지의 스텝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많은 후보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써야지 어필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신데요. 지멘스는 채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200~300명 한꺼번에 공채로 뽑아서 각 포지션에 이렇게 얼로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멘스 같은 경우는 각각 해당 포지션이 직접 명시가 돼서 상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보이시는 저 지멘스 홈페이지에 저희가 각 포지션별 채용 공고를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각기 다르죠. 저희가 채용 포지션을 오픈하는 방식은 현재 이 부서에서 어떠한 포지션이 필요하다 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포지션을 오픈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계시는 이 포지션이 오픈된 포지션이고 만약 저번 주에 내가 이 포지션을 봤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없다. 그러면 어떤 분이 벌써 합격을 하신 거죠. 네, 저희가 합격을 하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저희 지멘스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면서 본인에게 맞는 업무에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면접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해당 포지션의 담당 업무, 자격 요건, 그리고 채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지션마다 조금씩 상이한 그런 채용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적합하고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문, 영문 이력서 두 가지 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국문으로 이력서를 보통 쓰시겠죠? 쓰시고 나셔서 이걸 영문으로 그냥 바꿀까? 아니면 새로 써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시죠.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 국문, 영문 이력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세요. 저희가 영문이 필요한 경우는 부서에 외국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국문을 당연히 읽을 수가 없죠. 그 말은 즉슨 두 개의 내용이 동일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흔히 인터넷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레주메와 커버레터라는 좀 상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죠. 저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와는 다르게 그러한 폼이 외국에서는 좀 더 유주얼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 면접관 분들한테 어필을 하기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간단한 팁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인턴 계약식 포지션을 공략하라. 아까 부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멘스는 인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그 구직을 하실 때 인턴은 나한테 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나는 벌써 4학년이 됐는데 지금 인턴을 해서 언제 또 입사를 하고 친구들은 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인턴 계약직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지멘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부분, 상당수 부분이 인턴을 통해서 인턴에서 계약직,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엔지니어 쪽이 아닌 저희 어드민이라고 하죠. 보통 그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채용, 리크루팅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현재는 그 러닝팀, 교육팀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인턴 포지션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일반 대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로 그냥 끝나고 인턴이 끝나버리죠. 말 그대로 3개월 동안 복사만 하고 정말 심부름만 하고 끝나는 그런 포지션도 많은데 지멘스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3시간 설명드리고 바로 실무에 투입됩니다.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위주, 그렇죠? 인턴도 단순히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라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그런 어떤 평가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모든 인턴이 100%가 다 전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팁입니다. 입사 날짜를 확인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사 날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그 자리에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 일할 수 있으신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턴이나 뭐 계약직 또는 정규직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수업을 더 들어야 된다, 혹은 내가 한 1, 2개월 후에 입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용 확정이 되더라도 본인의 포지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한 작년을 따져봤을 때 한 2-3 포지션 정도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용이 확정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타임 스케줄이 안 맞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안 맞아서 아깝게 채용이 이제 취소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지션을 보시면서 입사 날짜, 요구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포지션마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은 좀 더 확실한 채용을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스텝입니다. 실무 면접이죠. HR로부터 서류 합격 및 면접 정보를 통보받은 후 면접을 2-3차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서마다 조금씩 면접을 보고자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 2차례, 3차례 정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면접 종료 후에 저희는 합격자에게 전화로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면접 시에 어떻게 해라라는 팁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 뻔한 팁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하라, 뭐 크게 말하라, 아니면 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항상 눈을 마주쳐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 통하는 건 아니에요. 눈 마주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을 저희가 빤히 쳐다보면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런 건 본인의 센스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체크를 안 하겠고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도착은 일찍, 참석은 10분 전. 면접이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2시 정도에는 그 회사 주변에 도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도착을 해서 뭘 하냐고요? 1시간 동안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십시오. 면접에서 어떠한 말을 할지, 어떠한 상황이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이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본인만의 시간을 커피 한 잔과 함께 가지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할 때, 들어올 때 한 1시간 전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좀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음악이 Kings of Convenience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추천드립니다. 되게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좋은 노래인데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난 후에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느라 정각에 들어가시면 그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죠. 네, 10분 전에 인사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꼭 도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 정보를 획득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변 정보. 아까 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회사 주변의 맛집의 정보 이런 게 아니에요. 주변 정보란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은 면접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접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도 취업을 해서 입사를 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면접관은 몇 분이신지,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시는지, 외국인 분이신지, 한국인 분이신지,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면접 전에는 확실하게 여러 가지를 자기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회사의 분위기 이런 걸 파악을 하세요. 하나하나가 면접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무 면접을 통과하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HR에서 역량 면접 합격 및 이제 역량 면접 정보를 통보를 드리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인성 면접 또는 역량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보통은 HR 담당자분과 이제 1대1로 그분의 인성 및 역량을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제가 디테일한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드실지, 또 어떠한 인성을 보여주실지는 자신의 장점을 자신이 파악을 해서 드러내도록 해야겠죠. 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팁은 첫인상의 임팩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HR 면접에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이후에 뭐 많은 한 7, 80%가 입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당시 역량 면접을 보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과, 고과 혹은 다양한 그런 HR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그 첫인상이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당장의 그 당락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거는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첫인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정보를 놓치지 말아라. 앞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텝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역량 면접에서 보통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요. 뭐 저희 복지 수준이나 급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국계 기업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바로 실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추후 업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인적성 검사 및 신체 검사입니다. 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최종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간단합니다. 역량 면접 합격 및 합격 통보를 받으신 후에 인적성 검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신체 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직접 참여하셔서 병원으로 가셔서 신체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팁은 딱 하나예요. 팁이 뭘까요?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열망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본인이 이걸 미루게 되면은 저희가 이걸 해주십사 하고 한 번 더 연락을 드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드리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인상의 임팩트가 남는다는 거죠. 합격했다고
술만 마시고 전화 안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예. 이런 것들은 자신의 첫 인상에 영향을 주니까 채용이 단순히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채용 이후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지멘스에서는 1년에 한 200, 300개 정도의 포지션이 오픈돼서 실질적으로 경력직 포함해서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껏 말씀드렸던 이런 팁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입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지멘스 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으시고요. 뭐 저희 페이스북 따로 또 지멘스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는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친출을 해주셔가지고 질문해 주셔도 되시고요. 예, 앞으로 지멘스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